올해 서울 5채 중에 한 채는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그만큼 기사 내용이 좀 암울합니다. 곧 있으면 발표할 공시가격 안, 아직 최종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3월 22일 날 나올 거고요. 4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사실 이 기사는 제가 방송하기 전날 어젯밤에 좀 보고 저희 그 연회원 분들한테도 공유해드리고 제 블로그에도 작성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좀 반박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강북 사는 나도 올해 서울 5채 중 한 채는 종부세 낸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강북보다 이제 강남이 비싸니까 강남 위주로 이제 종부세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이런 제목을 썼고요. 김소연 기자님이 3월 1일 날 작성을 하셨고 수정을 3월 2일 날 조금 또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올해 서민주택도 대거 포함이 될 것 같다. 3월 22일부터 열람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짜. 3월 22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정부에서는 대응책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조금 웃픈 현실인 거죠. 세금을 올리고 동시에 대응책을 발표한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전문가분들은 종부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58만 가구를 웃돌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저도 이거 보고 공유한 거거든요. 그냥 해당 언론사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를 또 약간 무책임하게 공유하면 좀 반대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정부 추계 자료가 저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공유를 했는데 어쨌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 자료가 나왔으니까 같이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종부세 도입 이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4만 6천 가구보다 70% 가까이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서울에서는 5채 중 한 채가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자, 그래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과연 이 내용이 맞을지 아니면 이게 틀릴지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예측 기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예측하고 내가 전망을 하는 데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2%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 제가 8시에 올려드릴 기사인데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기사였죠. 그래서 작년만큼 30% 급등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슷한 19%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한다 그랬죠. 아니 30% 아니라고 괜찮은 거냐. 19%면 20%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언론사도 22%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게 언론사 의견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의견이네요. 금액대별로 보면 9억 이상이 25%, 9억 미만은 21%.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도찐 개찐이죠.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어쨌든 많이 오른다는 거죠.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이대로 결정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 11억 이상 주택이, 이때 11억은 1세대 1주택 단독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2주택 이상이면 6억까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58만에서 60만 가구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토부가 소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하는 수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엔 3월 22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근데 저게 이제 안이에요, 안. 그리고 이제 최종은 4월 달에 나오는데 저게 거의 최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그냥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서울에서는 올해 50만 가구 가량의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될 건데 전국적으로 58에서 60만인데 그중 50만이 다 서울이래요. 그러니까 다 서울이 되는 거고 이 서울 50만 정도면은 서울의 5채 중에서 한 집골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심교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소비가 줄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왜냐하면 이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집을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자, 내부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망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9억 이상이었던 공동주택은 올해 25%, 9억 미만의 주택은 21% 오른다.
위에 똑같은 거네요. 전국 평균 상승률은 22% 수준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9.08%를 웃돌고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2007년 22.7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5%였다가 2028년부터 작년 19.08%, 올해는 22%. 이거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지난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는데, 종부세 내는 거를, 그게 이제 공시가 9억에서 11억으로 조정했죠. 하지만 이 같은 완화책은 1년 만에 효과가 끝날 전망이다. 국토부 추산대로 하면 9억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25% 뛰는데 9억 원짜리는 11억 2,500이 된다는 거예요. 25%가 뛰어버리면은 9 곱하기 1.25로 하면 되겠죠. 9 곱하기 1.25 하니까 맞네요. 11억 2,500만 원. 그럼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헛웃음 나오네, 그죠? 이로 인해 서울 강남 위의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급증할 전망이다. 뭐 중간에 별로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논리가. 예를 들어 서울 기름, 답심리, 신도림 전용 8사제곱, 소위 말하는 국민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된 전망인데, 이게 고가 아파트도 아닌데 종부세를 내야 되냐, 이제 이게 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부세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보여드려야죠. 종합부동산세법. 자,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 법의 목적을 볼까요? 제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이제 종부세 거두면 그게 이제 지방 그 자치단체로 가가지고 활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고액, 과연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것도 좀 약간 현실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9억에서 11억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은 그냥 막 1년 지나니까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병탁 세무사님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기름동에 있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 6,500이었는데 올해 12억 620으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어이구야. 그러면은 종부세 33만 7,200원이 낸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야, 9억에서 12억 올랐으니까 33만 원 이것도 못 내냐? 이거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이분이 1주택자라면은 이거 내가 팔 수 있냐고요. 이거 파는 순간 나는 비슷한 집으로 못 가는데. 예, 맞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33만 7,200원을 내가 부담하냐 안 부담 못하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이 안 올랐으면 이 사람은 세금 안 내는 사람인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과연 그게 합리적이고 맞는 거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33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단돈 1원이라도 어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불공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말하니까 이런 댓글은 잘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달리겠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재산세 등 전체 보유세는 4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만 원 늘어난다. 아휴, 밑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5천만 원 넘기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난해 공시가 33억 9,500이었던 아리팍은 대신 이건 전용 112제곱미터 큰 거예요. 국민평형 전용 84 하면은요, 제 기억이 26억 7천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큰 평수는 33억 9,500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시가 40억 되면은요, 종부세 3,246만 원 비롯해서 총 보유세가 5,329만 원 나온다는 거죠. 재산세까지 해가지고. 정부와 여당은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이로 인해서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재산세 과표 9억 넘으면 탈락해버리거든요. 계산해보면은 공시가율 70% 잡으면은요, 시가가 한 21억 정도 넘으면은, 과표 9억 나옵니다. 대략. 대략입니다. 대략.
그래서 이제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대응책을 오는 22일, 3월 20일 꼭 기억하십시오. 23년 전에는 제네시스가 논산훈련소로 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제가 계속 이상한 얘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그러면 그때 대응책이 뭐가 될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특히 1주택자이신 분들은. 자, 21년 공시가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19%, 20% 오른 금액이 아닌 작년 금액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대응 방안. 하지만 저것도 이제 1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어떤 대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선도 내가 인하해보겠다. 그래서 요 세부담 상한선도 인하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금방 넘어버리면은 안 내게 해줄게. 하지만 저것도요, 한번 넘어가 버리면은 효과 없습니다. 이게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뭐 세부담 상한선이 150%다, 300%다, 그거는 작년 내가 냈던 금액에서 150, 300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 세부담 상한이 적용 안 됐을 때 금액이 또 있어요. 그 금액에서 또 막 가버리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버려요. 어쨌든 좀 복잡한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입니다. 납부유예. 그러니까 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납부유예 하시고요.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그때 한꺼번에 내십시오, 이겁니다. 아이씨, 진짜. 뭐 개인적으로는 셋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뒤에 나오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이 아니라 13억, 14억으로 또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여기 나왔잖아요. 이 고액, 이게 이제 암묵적인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상위 2%. 그럼 상위 2%라고 했을 때 14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떤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좀 볼까요? 이 제도의 폐지는 근본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세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 이제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그 여기 대학원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네, 아무튼 뭐 하지만 저는 저희 모교를 더 사랑합니다. 네. 연대 본무대학원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바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아까 여기 나왔던 세 가지 중에 하나, 제가 뭐 별로라 그랬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부세 대상 공시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일원화되는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를 확 올려야 아무 불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유세를 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정말 내가 과분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정말 투기 목적이었구나, 그러면은 좀 쉽게 좀 팔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교원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기사가 나가니까 국토부에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반박 자료는요, 여기 국토부에서 뉴스 소식 중에 여기 설명 반박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22년 공동주택 가격은 조사 산정 중에 있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 부동산에서 조사 산정 중에 있고, 앞으로 외부 점검단, 국토부 점검단을 거쳐서 3월 중 연락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발표했던 것처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기사에서는 정부 추계라고 하고 국토부 자료라고 명확히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사 쭉 같이 봤잖아요. 계산 결과 해보면 이게 옳을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틀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반박 기사를 냈다면 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가 틀렸고, 아니면 저 자료는 우리 국토부에서 계산한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기사와 영상이
어떤 하나의 좀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오면 보자고요. 3월 22일 날 나오면. 그리고 이제 저게 4월 달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냥 4월 말인데, 대략적인, 제가 날짜를 좀 보려고요. 4월 말인데, 4월 30일이, 4월 29일이 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29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 29일까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28일, 뭐 27일 이렇게 좀 당겨서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나름 이게 또 너무 해당 언론사 하나만 보고 또 하면은 좀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서 마침 또 국토부에서 반박 자료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뭐 할 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이게 참으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이렇게 나름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3월달에도 우리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특강 그리고 컨텐츠 준비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멤버십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지나면 주말 오고요. 또 다음 주에 휴일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